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 식재, 여러분들은 블루베리 식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농부의 상식선에서 아니면 주변 농가에서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시나요? 남들과 차별화된 농장으로 안정된 농장 운영을 하려면 그저 주변 농가들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리에 입각해 재배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블루베리 식재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 영상에서는 블루베리를 어떻게 식재해야 잘 자라는지 정확한 원리를 공부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처럼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실습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블루베리 식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원리를 정확히 배운 다음 실습을 통해 마무리함으로써 블루베리 식재의 모든 것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실습을 배우기 전 반드시 그 원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공부를 한 다음 실습을 배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고 실습만 배우게 되면 올바른 식재를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 식재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배울 5가지는 첫 번째로 좋은 묘목의 선정, 두 번째는 식재는 언제 해야 가장 좋은지, 세 번째는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네 번째는 화분 재배를 할 때 큰 화분과 작은 화분 중 어떤 화분이 더 좋은지, 다섯 번째, 유기물 구입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 5가지가 블루베리 식재에 관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루베리 식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보고 시범을 통해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 영상 중간마다 중요한 점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블루베리 식재는 블루베리 재배의 시작점이라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묘목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어떻게 식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들의 블루베리 농장 운영의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블루베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결정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말 절대로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인 실습편까지를 통해서 블루베리 식재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농장과 차별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블루베리 식재에서 중요한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좋은 묘목의 선정입니다. 블루베리 식재와 재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블루베리 묘목. 블루베리 식재 5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묘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비닐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농장에서 분양하는 20cm 큰 화분에 미국산 정품 메도우락과 듀크의 묘목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묘목을 식재하느냐에 따라 내 농장 성공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식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묘목을 골라 식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로 많은 대다수의 농가들이 블루베리 식재를 할 때 묘목은 그저 품종 정도만을 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을 재배 방법에만 공부를 몰두를 하다가 식재 후 3, 4년이 지난 후 고생만 하시고 수익도 발생하지 못하는 농가들을 주변에서 그리고 교육 신청 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좋은 묘목을 고르는 방법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묘목들은 저희 농장에서 분양하는 3년생 미국산 정품 메도우락과 듀크라는 블루베리 묘목들입니다. 뿌리의 큰 성장을 위해서 조그마한 비닐포트가 아닌
20cm 플라스틱 화분을 사용을 해서 뿌리를 키우는데 주력을 한 묘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묘목을 공동구매를 통해 소개를 해드린 지름 40cm인 블루베리 화분에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 식재는 언제 해야 가장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수량을 식재하는 전문농가 조성이 아니라면 계절에 관계없이 식재를 하셔도 되는데요. 취미나 가정 또는 텃밭 등에서 소량을 식재하려는데 굳이 번거롭고 불편하게 일정한 시기를 정해 식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농가 조성을 위해 식재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농장이 아주 추운 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가능하면 9월부터 11월 사이, 남부지방은 12월 초순까지 가을 식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블루베리 뿌리는 가는 수염 뿌리로 머리카락처럼 수많은 가닥으로 엉켜져 있는데요. 이 뿌리들이 식재 후 식재한 곳에 정상적으로 뿌리를 활착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식재 시 오해하는 것 하나는 묘목 식재를 할 때 그 뿌리를 최대한 풀어서 식재를 해주라고 하는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장 조성을 위해 많은 양을 식재할 때 뿌리를 일일이 헤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더욱이 뿌리를 기본대로 정확히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뿌리를 절단되게 하는 등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먼저 감겨진 뿌리 상태 그대로 식재를 한 후 약간의 기간 동안 자라면서 그 뿌리들이 풀어지고 다시 새로운 뿌리가 나는 이른바 활착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묘목이든 중목이든 나무의 뿌리를 풀어 헤치지 않고 곧바로 식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겨진 뿌리가 빨리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활착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묘목이나 건강한 중목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코 지상부만 크다고 좋은 묘목은 아니기 때문에 꼭 주변에 믿을만한 곳에 정상적인 나무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을부터 초겨울에 식재된 블루베리는 겨울을 지나는 동안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활동을 하면서 뿌리들이 활착이 되어 봄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곧바로 왕성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봄에 식재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활착을 하는 기간을 갖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농부에게는 블루베리가 성장해야 하는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9월에서 12월 사이에 식재를 하는 것이 맞으나 농장의 위치가 정말 추운, 즉 강원도나 경기도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봄에 식재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 항목에 대한 답은 제가 전에 영상에 소개해드린 화분 재배, 두둑 재배 편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므로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에 모든 해답이 있으므로 그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재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리 및 수익성 때문에 화분 재배를 적극 권하지만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에 각각 장단점 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어떤 재배 방법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좋았던 재배 방법이라도 내게 맞지 않으면 좋지 않은 재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꼭 내가 블루베리를 재배하려는 목적이나
나와 내 농장의 상황 그리고 향후 내가 농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하여 나와 내 농장에 맞는 재배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농가들이나 농장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화분 재배를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 화분 식재를 할 때 큰 화분과 작은 화분 중 어떤 화분이 더 좋을까요? 여기서 작은 화분이라 하면 직경이 40cm 가량을 말하는, 보시는 이런 화분을 말하고요. 큰 화분은 직경이 60cm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작은 화분의 식재를 권장하는 경우는 묘목을 식재하시는 분들입니다. 화분이 작아 피트모스가 적게 들어가니 경제적으로 농가에 유리하고, 피트모스 등 상토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과습에 걸릴 확률이 큰 화분보다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화분에 묘목을 식재하여 약 5년 동안 재배를 하다가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매년 하는 분갈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화분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큰 화분의 식재를 권장하는 경우는 중목 이상을 식재를 하거나 성목에 분갈이를 할 경우인데요. 묘목과 달리 중목이나 성목은 큰 화분에 상토가 많다고 해도 과습에 걸릴 확률이 떨어지고 뿌리가 발달해 일정량의 상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가지 화분의 특징을 따져보아서 내게 가장 잘 맞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최고의 화분을 골랐다고 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큰 화분과 작은 화분들이 각각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농가 개인의 특성이나 취한 농장 상황에 맞추어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유기물 구입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소나무를 파쇄한 유기물은 비료나 일반적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처럼 특정한 가게나 판매점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각각 지역별 어디서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게 정말로 유기물을 어디서 판매하냐고 여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유기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인근 야산의 솔잎 등 소나무 부산물인데, 우리나라 인근 야산 어디에서나 소나무류가 자생하고 있어서 솔잎이나 솔가지 등이 흔하게 널려 있는데요. 시간이 될 때마다 이것들을 긁어 모아 보관하다가 사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은 유기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블루베리를 500주 이내 소량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겠지요. 두 번째는 각 지역의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시입니다. 블루베리를 대량으로 재배하시거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으시기 힘든 분들은 각 군별로 산림조합에서 매년 몇 차례 간벌을 실시를 하는데, 미리 산림조합에 문의를 하고 발품을 팔아 간벌 시기와 간벌된 나무 구입 방법을 알아두셨다가 해당 장소에서 간벌하는 업체로부터 간벌된 나무를 구입할 수 있으며 그 나무를 농장에서 파쇄해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벌목하는 분들을 통해서 구입. 역시 해당 군 내나 또는 인근의 군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벌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벌목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수소문해요. 그 분들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유기물 구입도 내가 얼마나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체나 간벌하는 나무를 구하실 때는 소나무류가 70% 이상만 포함되었다고 하면 유기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간혹 발품을 팔지 않고 손쉽게 구하시려고 인근의 목재소나 제재소에 톱밥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재소나 제재소는 목적이 나무를 가공해 가공된 나무를 판매하는 것이 목적인 곳이라 오염된 나무나 오염물질들이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 유기물 사용 시 중요한 점은 이처럼 구하신 소나무 유기물은 계절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 한 달 이상 부숙을 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숙 없이 곧바로 멀칭용으로 사용하시면
소나무에 남은 송진으로 인해 뿌리 손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숙은 한 달 이상 오래될수록 더욱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각 지역의 유기물 판매처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게 유기물 판매처를 더 이상 여쭤보지 마시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기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블루베리 식재에 대한 실습편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오늘 영상을 빠짐없이 정말로 꼼꼼히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다음 블루베리 식재 실습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